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해서 TV와 유튜브 생중계를 허용하고 일부 국민들도 방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운명의 오후 3시 대한민국 시선이 서초동으로 쏠릴 예정입니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합니다. 대법정에서 하고 TV 생중계 허용했고 73명의 일반 방청도 허용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을 이재명 후보는 소화할 예정인데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자, 선고 절차도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설명하고 그리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문을 읽습니다. 저 주문의 결과에 우리 관심이 쏠려 있는 건데, 자, 지난 24일 2차 심리 때 대법관들이 의견을 표명을 하고 그리고 선고 하루 전인 어제까지도 선고문을 손질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대법관들이 모여서 선고문을 다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토시 하나, 조사 하나 굉장히 신중하게 작성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서 과연 3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무죄 확정 시에는 당연히 사법 리스크 훌훌 털어버리고 대선 출마, 호랑이 등의 날개가 달리는 격이 됩니다. 파기환송도 출마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당선 후에 헌법 84조 소추가 어디까지인지 기소인지 재판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일 수밖에 없고, 파기 자판이 됐을 때도 100만 원 이상 때는 출마할 수 없고 피선거권 박탈, 100만 원 미만 되면은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대법원 선고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유례없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례없는 속도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궁금증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늘 오후 3시 서초동 대법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항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원칙을 강조해 왔었는데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원래는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 결정에 일부 진보 시민단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오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보단체가 이렇게 반발할 만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선고를 하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 바로 이겁니다. 지난주 22일에 소부에 배당을 했다가 바로 곧장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하게 되죠. 소부, 배당, 검토, 대법관들 회의, 합의 이런 것들을 생략해버리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 때 이러한 결정을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2020년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고 경기도지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했던 그 판례와 다른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 소부에서 바로 전원합의체로 빠르게 이동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그 시점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죠. 정반대의 해석이 나옵니다. 네. 한쪽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또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일찌감치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죄를 확정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검찰의 상고를 기각을 하려는 수순이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조기에 잠재우려고 한다는
시각이 하나 있는 반면에 네. 한쪽에서는 후보 교체 시간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후보 등록 때까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좀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은 네. 후보 교체론이 나오니까 그 시기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그 양쪽의 해석이 엇갈리지만은 네. 저는 일단은 이 시기하고 선거 내용을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시점을 결정을 한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로 신속하게 돌리고 시점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전부터 계속 하급심에 633 원칙을 지키라고 강조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죠. 그래서 시점은 아주 그 속도전을 지시를 했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판결 내용이 과연 속도하고 연결이 될까? 판결 내용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네. 12명의 그 대법관들이 하는 겁니다. 네. 대법관들이 그 심리를 해서 그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이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어느 쪽으로 갈까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저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선거 내용과 속도는. 네. 그리고 이 속도를 낸다고 해서 일부에서 조금 전에 그 진보 단체에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뭐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진보단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은 네. 무죄가 나오면 그거 바로 취하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다들 볼 것이 아니고 네. 이제 오후 3시에 결정이 나오니까는 다 지켜봐야 됩니다. 판결 내용과 선고 시점은 함께 볼 수는 없다. 선고 시점이 빠르게 진행된다 해서 지금 판결 내용까지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같은 생각입니다. 진보 단체가 지금 대법원과 관련해서 판결과 관련해서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고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런 유례없는 속도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반대로 1심 판결이 26개월 동안 나오지 않을 때 민주당과 진보 단체는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더라면 제가 지금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진보 단체는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왜 이 대법원 판결이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만 유독 문제를 삼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법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지난 2022년의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이 지금 당장 한 달 후면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때까지 결론을 내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문제됐던 후보가 지금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직까지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게 저는 우리 사법부가 갖고 있었던 한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법원이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력 대선 후보 주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흠결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 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